블리자드에서 와우에 들어가는 게임 영상을 이제 만드는 팀에 있었는데, 그때 그중 작업 중 하나가 큰 용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우 세계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거의 다 불태우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. 이 용소에서는 불은 그냥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야 돼요. 유체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이 생기는 과정 자체를 수학적 연산으로 해가지고 3D 프로그램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거예요. 그게 첫 번째 하고, 두 번째는 실제로 입자들을 이렇게 다 그리고 어떤 색깔들을 가지도록 만들고 언제 생겼다가 사라지게 만들면 불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 용이 지나가면서 불을 쏘는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실사적이고 자연스럽게 유체 시뮬레이션 만들기도 원하지만 또 비자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섞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 툴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. 이제 툴 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걸 만들어야 됐었다 보니 조그만 스크립트를 짜게 됐었어요. 스크립트 처음으로 건드려보게 된 것 같아요. 안 쓰는 컴포넌트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게 작동되게 해야 되니까 테크니컬한 요소를 건들고 내가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코딩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때쯤부터는. 네, 안녕하세요, 유지환입니다. 처음에는 소니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블리자드,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쪽 일들을 했고, 그 후에는 게임 쪽으로 옮겨서 라이엇 게임즈나 TGC 같은 데에서 UX나 게임 디자인, 게임 엔지니어링 등을 맡아왔었습니다. 현재는 개인적으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 씬을 연출해서 감성을 좀 자극하는 게임들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. 학교에서 그러니까 모션 디자인 하면서 쿨한 거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. 엄청 쿨한 거, 멋있는 거. 마법 같은 거 워낙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가지고. 근데 영상에서 어쨌든 마법사는 될 수 있잖아요. 어쨌든 간에. 뭐 이렇게 손을 그냥 내밀면 거기서 불이 나온다든지 그런 세계에 노는 게 좋았던 것 같고, 그러다가 이제 CG 관련된 작업물들을 모아놓는 어떤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이런 걸 만든 사람은 누구야? 하고 이제 눌러봤더니 그 이름이 한국 사람으로 뜨더라고요. MSN이라는 메신저 가지고 사람들이 소통을 했었을 때였는데 컴퓨터에서 이게 말을 걸어봤죠. 그냥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. 뭐 차가 새로 변신하고요. 뭐 불이 막 제 손에서 나오고요. 뭐 바다를 만들고요. 어쩌고저쩌고.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잔행을 하고 있는 건 약간 그 비주얼 에펙스나 LA에 산다고 이제 하니까 LA에서 그런 것 좀 하는 한국분을 한 명 소개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만들고 싶고 재밌고 한데 좀 가르쳐달라.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내가 만약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그분도 시간 낭비고 저도 시간 낭비고 하니까 좀 더 자기가 좀 해보고 정말 배우고 싶은 얘기를 해보자 다시.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배우고 싶었거든요.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뭐 엄청 많이 만들었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분 보여드리려고 뭘 만들었었어요. 바다가 막 헬리콥터 위를 지나가면서 파도를 막 이렇게 터트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복잡하잖아요. 꽤 있었을 것 같고.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갔는데 진짜 좋아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분이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6주 배우고, 그 당시에 그분이 소니픽처스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지만 저녁에는 프리랜서로 광고회사 같은 데에서 비주얼 에펙스를 도와주고 있어요.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죠. 이제 조그만 거 해보라고.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6시까지 긴장해가지고 밥 먹을 때 말고는 화장실도 안 가면서 그렇게 한 3군데 정도를 다녔을 때쯤 되니까 작업물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잖아요. 그거 가지고 이제 영화 회사들을 지원했었어요 그때. 그래서 소니는 그때 당연히 안 됐고 그냥 디지털 디멘션으로 그나마 비교적으로 좀 작지만 그래도 이름은 좀 알려진 이제 영화 특수효과 회사에 들어간 거고, 비행기 출발하는데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바퀴에서 연기 나는 거 같은 거, 아무 신경 안 쓸 것 같은 거를 만드는 거나 뭐 이렇게 호스에서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스토리텔링상 물이 더 세게 나와야 되니까 파티클로 만들어서 물을 더 세게 나오게 한다든지, 그런 조그만 작업들을 맡아서 하면서 또 릴이 쌓이니까 다음 조금 더 큰 회사에 가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지원했던 소니픽처스에서 어쩌다 연락이 와서 그 지금 있는 회사한테 얘기해 나 가야 된다, 이거 기회 잡아야 되니까 대신에 내가 저녁에 와서 이거 마저 일을 끝내겠다. 그래서 아침에 뭐 9시 10시쯤 출근해서 6시까지 소니에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뭐 밤 10시 12시까지 그 전 회사에서 일하고, 그렇게가 이제 초창기쯤에 이제 슬슬 자리 잡아가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겨울왕국, 그게 이제 디즈니에서 작업했던 두 번째 영화인데 엘사라는 공주가 이제 옷 갈아입는 장면이랑 성 지어지는 장면에 들어가는 아이스나 매직 효과들을 만들었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. 근데 디즈니 들어가서도 어쨌든 그 툴을 가지고 만들어야 됐던 장면들 같은 게 한계가 있고, 보통 그래서 비주얼 에펙스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항상 붙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거든요, 둘이서.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손을 그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걸 과연.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소프트웨어 없이는 되게 무의미하지 않은 걸까, 나는 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. 그 만드는 거에 있어서 더 많은 걸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
그 코딩이란 걸 하면 확실하게 시질적 업계에서 만들 수 있는 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분명해지고 툴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엘사 마법 같은 그런 파티클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앱이나 뭐 게임이나 웹사이트나 그거 자체로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만들 수 있는 툴이구나, 되게 이거 진짜 좋은 툴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사람들이랑 넓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 수 있구나. 라이브러리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오픈소스가 되기 시작할 때고 앱 같은 것도 굉장히 만들기 쉬워질 때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실제에 들어가는 시각 효과도 이제 더 이상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뭔가 더 해보면 재밌는 걸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든 것 같아요 그때. 물론 디즈니 안에서도 그런 개발자가 있긴 있어요. 그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마음에 안 들었던 분명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요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가상 세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상호소통이 없다는 거에 되게 불만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임에서는 그게 상호소통이 있는 가상 세계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플레이어랑 소통을 하는 요소들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디즈니 안에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보다는 게임 쪽의 엔지니어로 가는 게 맞았다고 느꼈던 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개인적으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게임 종류는 보통 씬을 연출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게임들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. 일단 감성 게임이라고 하면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장르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. 어떤 게 감성인지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도 너무 다양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존재하고 싶은 세계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단순하게 작업을 만드는 거에만 열중하면서 그걸 더 잘 만들고 싶어서 프로그래밍 공부하다가 프로그래밍 뭐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서 프로그래머로 갔다가 그 과정에서 느낀 거는 굳이 이렇게 내가 어디 속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.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계속 제 개인 프로젝트들을 만들었었던 것이고 몇 가지 조그맣게 만들다가 조금 더 진지하게 만들어 본 게 베스트럭이라는 게임이고 한 달 반 정도 만들고 그 데모를 이제 게임 컨퍼런스 같은데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런데 일단 그냥 다 보내봤어요. 그냥 사람들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. 그리고 혹시 뭐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랑 다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셀렉트를 해줘서 굳이 비행기 타고 이제 갈 필요는 없는 데인데 어쨌든 셀렉트가 됐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게임 거기서 부스 뭐 되게 조그맣게 한 요 정도 잡아주나? 해가지고 게임 이렇게 해주고 데모하는 거여서 그냥 데모도 처음 해봤는데 그냥 확실한 건 제가 옆에서 이제 제 게임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옆에 개발자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어지간치 있어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10명 중에 적어도 막 3명 이런 꼴로 되게 그 재밌어하는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. 확실하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이 사람 정말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드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그게. 어쨌든 여태까지는 항상 되게 큰 프로젝트나 작은 프로젝트에 조그만 팀원으로서 일을 해왔었는데 이건 어쨌든 저 생각이 온전히 담겨서 이제 사람들 앞에 맞서 본 거니까 이런 걸 제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딱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얻은 것 같고 결국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표현 방식을 찾는 게 좋은데 자기만의 표현 방식을 컴퓨터에서 찾는 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그 소프트웨어를 자기 마음대로 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결국은 요즘 한참 사람들이 교육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코딩이랑 관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컴퓨터 아트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코딩이라는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. 코딩이라고 해서 꼭 굳이 아티스트가 하기에는 뭐 좀 불편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또 하나의 툴인 걸로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면은 컴퓨터에서 아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표현 방식이 다양하고 다채로워질 것 같아요. 결국은 그게 지금 당장 인더스트리에서 경쟁력도 분명히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도움